지난 17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 씨가 어제 가족과 동료들의 마지막 배웅을 받으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 이선균 씨의 발인식이 어제 있었는데 영화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더 이상 천생 배우라고 하죠. 천상 배우 이선균 씨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는데요. 발인식이 끝난 뒤에 이 중학생인 큰아들이 이 고인이 환히 웃고 있는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서는 모습, 그리고 부인인 배우 전혜진 씨가 눈물을 쏟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운구하는 동안에도 유족들 연신 안타까움과 슬픔이 교차하는 얼굴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는데요. 생전 이선균 씨와 친분이 깊었던 동료 배우들도 고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이 고인을 그리는 팬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는데요. 메모에는 굿바이 나의 아저씨,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라는 등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선균 씨의 모습 더는 볼 수 없지만 그가 남긴 훌륭한 작품들 로 오래도록 대중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일부 또 유튜버들이 이선균 씨의 장례식장을 기습 방문했다고 해요. 이건 그렇습니다. 고 이선균 씨의 빈소가 차려졌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유튜버들이 말 그대로 만행을 벌인 건데요. 예. 이런 난동 속에서 그 만행 자체가 어제 그 발인식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인식 중에 거기에 참석해 있는 배우들의 얼굴을 찍기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곳에 검은 옷을 입고 있던 한 여성도 사람이면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촬영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소속사에서도요, 기습 방문해서 취재하고 유튜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장례식을 방문해서 이 상황 자체가 잔혹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속사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한 상황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 유튜버들 중에서는 이선균 씨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또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했다는데 네. 처벌이 불가능합니까? 이런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유튜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그러니까요. 부분은 유튜버들을 그러니까 1인 미디어를 방송으로 취급하지 않고 방송법이나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도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퍼부는 것 명예훼손으로 당연히 처벌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초범이거나 할 때 법원에서 일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태의 또 엄중함을 생각했을 때 법원에서도 이제 점점 형이 중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들이 유튜버라는 그 미명 아래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또 이선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여전합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수사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나선 건데요.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 그러니까 이선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선균 씨 변호인과 관련해서 이 3차 소환 조사 비공개로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관행과 공보 준칙을 이 기회에 되짚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건 보완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조금 제가 덧붙인다면 이선균 씨가 3번의 소환 조사 때 세 번의 소환 조사 때마다 변호사 2명을 동반 참석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야간 조사가 지난주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야간 조사 당시에도 이선균 씨의 동의를 받아서 조사가 진행됐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선균 씨의 조사 당시 모습은 영상으로도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제 주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번 지금 상황을 놓고선 논란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물론 경찰 입장에서야 어떤 그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은 그렇습니다. 일단 3번에 걸쳐서 공개 소환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수사 공보 규칙이 개정이 돼서 원칙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선균 씨는 앞서 한 차례, 2차례 모두 다 공개 소환이 됐었고 3차 조사 때만큼은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들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물론 나름의 해명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전 자세한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예. 지금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성균 씨를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 구속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 지난 26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돌연 불출석했죠. 그래서 경찰이 소재 확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28일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하지만 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모자를 쓰고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었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입장인데 일단 법원은 이 20대 여성 A씨에 대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소식도 짚겠습니다. 지난주 베일을 벗은 이 미스트롯 시즌 3가 연일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시청률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사실 미스트롯 예. 이 시리즈를 보면 사실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바꿔놨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시청자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청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16%를 넘어섰습니다. 16.3%를 기록하면서 2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전체 이 예능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기준으로 1회 무대 클립 영상 통합 조회수 무려 1,500만 뷰를 기록했는데 지난 시즌이 바로 미스터트롯 2였잖아요. 네. 미스터트롯 2도 상당히 인기몰이를 했었는데 그 당시 750만 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또 이번 회차에서 최고의 1분을 차지한 주인공은 9살 소녀 이수연 양이었습니다. 정말 뭉클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 곁에는 안 계시지만 제 가슴 속에는 계신 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눈을 따라 울어보지 보고 싶어요 울어보지 이게 지금 9살 소녀가 부르는 노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봐도 가슴이 굉장히 찡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9살 소녀 이수연 양이 부른 노래가 바로 황민호 군의 울아버지라는 곡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곡을 부른 사연이 있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면서 이 곡을 거의 절규하듯이 불렀거든요. 네.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외치는 장면에서는 아마 이 장면을 보셨던 많은 시청자분들도 눈물을 쏟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스터들 우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수연 양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는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앞으로 잘 자라달라 이런 응원이 곁들여졌다고 합니다. 트롯 영재들의 활약 못지않게 현역부의 또 노련한 무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스터들의 극찬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드디어 이 무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나를 두고 떠나시나요 내 가슴은 없는 채로 살아갈 겁니다 이게 지금 현역부죠?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활동을 오랫동안 한 그러니까 무명 가수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현역부의 대결을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그동안 미스트롯이 진행되면서 현역부에서 가장 많은 진이 배출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현역부를 일명 죽음의 조라고도 하는데 죽음의 조답게 현역부가 역시 현역부다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화면에 이 천가연 씨가 보이는데요. 천가연 씨 사실 동료 가수들도 잘 못 봤던 그런 가수인가 봐요. 왜냐하면 마스터들이 현역부 가수들 웬만해서 같이 이 지역 행사 때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겠네요, 또. 이 천가연 씨는 또 예. 얼굴이 새로운 그런 어허.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디 있다가 이제 나왔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이 미스트롯 시즌 3를 통해서 이 흙 속에 묻힌 진주를 발견해낸 그런 느낌의 가수가 바로 천가연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번 시즌에선 최초로 여신부가 등장하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배우 임수정 씨와 닮은 꼴도 등장했는데 한번 무대 보시죠. Think of me, think of me fondly when we say goodbye. 별빛 쏟아지는 구름에 앉아 한 잔 술을 마셔요. 취하지 마.
네, 이 미스트롯의 무대는 다음 주 목요일 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